어르신 잡으세요. 휠체어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무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만 뛰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어요? 노인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댁 행사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상석에.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닐봉지 2개, 한 손엔 우산, 한 손엔 무거운 생수 묶음. 지하철역 출구에서 올라오는데 경사로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바퀴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경사로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백발, 짙은 감색 코트, 손잡이를 잡으려 하시는데 이미 속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서너 명, 아니 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봉지를 그냥 내려놨습니다. 우산도 버렸습니다. 뛰었습니다. 경사로 끝에 가드레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잡아야 했습니다. 잡으세요. 손잡이 잡으세요. 제 손이 먼저 휠체어 뒷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신발 바닥이 빗물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래도 멈췄습니다. 휠체어가 섰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빗속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부딪히신 데 없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깊은 눈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지만 흐리지 않은 눈. 저를 한참 보셨습니다. 고맙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행원이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분은요? 잠깐 자리 비웠지.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연세에 비해 목소리가 단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 안에서 기다리시지. 왜 혼자 나오셨어요? 비도 오는데. 제가 괜히 잔소리를 했습니다. 모르는 분한테. 노인이 피식 웃으셨습니다.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산 쓰세요. 제 우산을 드렸습니다. 노인은 사양하셨지만 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집 가까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은 버스로 20분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저를 보시더니 우산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회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을. 됐어. 노인이 짧게 끊었습니다. 저는 슬쩍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아가씨, 노인이 부르셨습니다. 네. 이름이 뭔가? 서윤이요. 최서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봉지를 주워들고 걸었습니다. 등 뒤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행사 잊지 말고 옷 제대로 입고 와. 민망하지 않게. 저는 문자를 닫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서 전화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을 열었습니다. 밥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차리면 돼요.
빨리 해. 나 오늘 피곤해. 코트를 던지듯 소파에 걸쳤습니다. 넥타이를 풀면서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강민준. 저보다 5살 위. 키가 크고 말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듬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건 조용함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비 왔잖아요. 우산 안 챙겼어요? 택시 탔어. 아, 그렇구나. 저는 찌개를 끓이면서 경사로에서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려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 회사 일에 항상 개입했습니다. 남편 회사는 시아버지가 창업한 중견 건설 회사였습니다. 강 회장, 강두만. 지방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그 회사 기획팀 팀장이었습니다. 실력보다 성씨가 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달 실적이 왜 이래?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큰 계약건이 있는데 결정권자를 못 만나고 있어. 어떤 계약이에요? 몰라도 돼. 짧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 댁 근처 꽃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다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 신혼 때 맞벌이하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 시어머니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디자인 공부 8년, 포트폴리오를 쌓는데 5년. 그냥 그만뒀습니다. 꽃집 일은 시어머니가 구해줬습니다. 빈둥거리면 안 되니까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꽃집 사장님은 시어머니 지인이었습니다. 제가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가는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그냥 다녔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날 오전 꽃집 앞에서 배달 트럭과 마주쳤습니다. 트럭 기사가 화분을 내리는 걸 도왔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토요일 행사 이야기 다시 하는데 그날 오면 큰아버님 댁 이모님도 오셔. 말 조심하고 혹시라도 회사 얘기 꺼내지 말고. 알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모님, 큰아버님 댁 이모님은 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숨만 쉬어도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저는 삼각김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민망하지 않게 입으라고 했으니까요. 연회색 블라우스, 감색 슬랙스, 낮은 힐, 거울을 봤습니다. 특별히 예쁘지도 특별히 못나지도 않은 얼굴. 그냥 평범한 32살이었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제발 조용히 있어. 알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맞장구만 치고 절대 내 얘기하지 말고. 알아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분 오신다고 했잖아. 혹시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빠져. 누가 오는데요? 남편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큰 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운전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 전 경사로가 생각났습니다. 그 노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눈, 단단한 목소리, 답답해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왜 웃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사장은 시내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강두만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만찬. 현수막이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운데서 악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한복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왔어. 옷은 그게 뭐야? 그냥 평범하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들어가. 자리 안내받아. 남편은 이미 시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둥근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 식탁보, 은색 촛대, 가운데 꽃 장식, 가장 안쪽 창가 쪽에 유독 크고 긴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석이었습니다. 아직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모님 자리는 이쪽입니다. 상석 오른쪽 끝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화려한 재킷, 굵은 목걸이. 어머, 서윤이. 왔어? 요즘 살쪘다. 얼굴이. 안녕하세요. 아이 뭘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어. 이 집 와서 좋겠다. 형편 펴졌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남편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백발, 짙은 감색 재킷.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도 저를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테이블이 조용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제 옆구리를 팔꿈치로 찔렀습니다. 미쳤어? 시어머니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상석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수행원이 의자를 빼드렸습니다. 그분이 앉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시아버지가 굽실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제야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기 전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너 아까 그게 뭐야? 목소리를 낮췄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는 분인 줄 알고. 아는 분? 내가 어떻게 회장님을 알아? 며칠 전에 역 앞에서. 됐어. 오늘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뭔가 실수하면 이 자리가 다 날아가.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상석을 봤습니다. 노인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면서 그러다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잠깐, 테이블 끝, 저를 향해,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경사로에서 그분이 저를 보던 눈빛, 지금도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읽고 있는 눈빛.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날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도.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웨이터들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왔습니다. 와인잔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룹이 30년을 버텨온 건 다 회장님 같은 든든한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셨습니다.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알아? 몰랐어요. IMK그룹 이만규 회장이야. 자산 규모가 우리 회사 20배야. 이번에 도심 재개발 사업 입찰건으로 아버지가 공을 들이고 있어. 몇 달째. 저는 숨을 조금 삼켰습니다. 이만규 회장. 며칠 전에 우산을 드린 그분.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아까 너 뭐라고 한 거야, 진짜.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 어르신? 이 뭐야?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 나. 미안해요. 미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남편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리가 나오고 대화가 오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적절히 웃음을 넣었습니다. 저는 끝자리에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이모님이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아, 애는 언제 나올 거야? 시어머니가 기다리시잖아.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은 무슨. 나이가 있는데 빨리빨리 해야지. 민준이 외동이잖아.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테이블 반대쪽에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번 남산 재개발 부지건은 저희가 확실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설계안도 이미 다 뽑아놨고 타이밍만 맞으면. 회장님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짧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회장님만 한 말씀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맞추겠습니다. 회장님은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느렸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요즘 사람을 좀 보거든.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회장님 안목은 업계 최고시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회장님이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이 동네 왔었어. 휠체어 타고. 아, 네. 역 앞 경사로에서 휠체어가 좀 미끄러졌거든. 수행원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시아버지가 아이고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다치신 데는. 나는 괜찮았어. 근데 그 상황에서 말이야.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 꽤 됐거든. 몇 명이나 됐는지 알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3명. 다들 봤어. 나를 봤는데
그냥 지나쳤어. 시아버지가 표정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단 한 사람만 달려왔어. 회장님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끝 저를 향해 저 며느리분 테이블 전체가 저를 봤습니다. 이모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잔을 내려놨습니다. 시아버지는 잠깐 멈췄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저희 며느리가요? 하하, 착한 애지요. 제가 잘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배가 뒤틀렸습니다. 제가 잘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이 없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그렇게 나서 눈치 좀 봐. 가르쳐 준 게 없었습니다. 그냥 누르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며느리분, 그날 왜 뛰어왔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한테로 쏠렸습니다. 남편이 테이블 아래서 제 무릎을 툭 쳤습니다. 조심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냥 위험해 보여서요. 회장님이 저를 잠깐 보셨습니다. 가방도 내던지고 뛰었더만 무거워서 속도가 안 나서요. 또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실수인가 싶었는데 회장님이 먼저 웃으셨습니다. 낮게, 짧게, 그게 이상하게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회장님 쪽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날 얘기 들었어요. 참 착하죠. 저희 며느리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씨 하나는 칭찬했어요. 저는 숨을 한번 참았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3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뭐든 다 가르쳐줘야 하는 애인데 그래도 마음은 고와요. 뭐든 다 가르쳐줘야 하는 애. 저는 핸드백 끈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은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잠깐, 그리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계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부지만 확정되면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장님, 회장님이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는 계약보다 사람을 먼저 봐요.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내 옆을 지나친 사람이 13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사장님도 계셨던 거 아닌가? 시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날 역 앞 카페에 계셨죠? 수행원 한 명이 조용히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얼굴이 변하는 건 봤습니다. 핏기가 빠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저도 몰랐던 거라서. 사장님 아드님은요? 남편이 물잔을 내려놨습니다. 저도 그날 그쪽 방향이 아니라서 아들도 거기 있었어요. 폰 보고 있었지.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역 앞 경사로 봄비가 내리던 그때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이미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거기 있었을까요? 퇴근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다가 지나쳤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게 더 이상했습니다. 말을 안 했으니까요.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했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영광이에요.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아주머니,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날 어디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집에. 그렇군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교환이 말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보고 지나쳤는지, 누가 뛰었는지, 모두 만찬이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으려 했지만 회장님은 대부분 짧게만 받아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이모님은 아까와 달리 입이 닫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와인을 2잔 더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힐끔힐끔 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끝나고 커피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계약이 저희한텐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2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고 저희 식구들이 다 이 회사에 매달려 있어서요. 회장님이 커피를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런데 회장님이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는 회사보다 사람을 믿고 계약해요. 물론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저희 강 사장 집안은 정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회장님이 냅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네, 오늘은 많이 피곤하네요. 자리 정리해 주세요. 수행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그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시려는데 저를 보셨습니다. 며느리분.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어요. 수고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끝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아니에요. 회장님이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연회장에 침묵이 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쪽을 봤습니다.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일 집에서 얘기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님은 먼저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저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봤습니다.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마시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남편과 저 둘이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날 거기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봤는데 왜 안 뛰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남편이 차키를 눌렀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날 너 거기 있었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이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응. 봤어요?
침묵.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왜 안 뛰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급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급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13명 중에 남편도 있었다는 것이, 회장님이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회장님이 오늘 그 자리에 왜 오셨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전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말없이 나갔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조용함이었습니다. 폭풍 전 고요 같은 것.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아버지한테 연락 왔어. 무슨 일이요? 이만규 회장 쪽에서 아무 소식이 없대. 저는 냄비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가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넥타이를 풀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셔. 그렇겠죠. 너 요즘 왜 그래? 저는 냄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어떻게요? 말투.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요. 달라졌어. 만찬 이후로. 저는 그냥 저었습니다. 달라졌다면 그날 이후로 뭔가 목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급했다는 한마디가.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였습니다. 서윤아. 처음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통 그냥 야였는데, 네 어머니. 나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어? 네, 오후에는 괜찮아요. 카페에서 보자. 꽃집 근처 있잖아. 오후 2시.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제가 들어가자 일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앉아. 저는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여기요 하셨습니다. 주문도 해주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행사 때 이야기. 네. 이만규 회장님 있잖아. 네. 그분이 너한테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관심이요? 좋은 의미로. 뭐랄까, 눈여겨보신다는 거지.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이 뭐예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회장님한테 연락해 볼 수 있어? 너.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그날 명함 주셨잖아. 있지? 명함이요? 만찬 끝나고 주셨잖아.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명함. 회장님이 나가시면서 수행원이 저한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어요. 시어머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번 연락해봐.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그냥 인사 차원으로. 저는 천천히 잔을 들었습니다. 왜 제가요? 회장님이 너를 좋게 보셨잖아. 그건 그렇지만 민준이 아버지 회사 일이 좀 걸려 있잖아. 서윤아, 내가 이 집 며느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뭘 못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말이 왜 그래? 아니요. 궁금해서요. 제가 이 집에서 3년 동안 뭘 못했는지. 아까 어머니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하셨잖아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윤아, 지금 나한테.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대신 그건 제 일로 할게요. 어머니나 민준 씨 회사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그냥 인사 차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커피 잘 마셨어요. 나왔습니다. 꽃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함을 꺼냈습니다. 흰색, 이름 석자, 전화번호, 다른 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주 내내 남편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밥도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금요일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접대. 밥은요? 됐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풀다가 멈췄습니다. 서윤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올려다봤습니다. 이만규 회장 명함 있다며.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응, 있어요. 한번 연락해봐. 저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회사 좀 어렵거든. 이번 계약이 안 되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제가 연락하면요? 회장님이 너를 좋게 보셨잖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 응. 그날 경사로에서 남편이 굳었습니다. 나 봤어요? 봤어요?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만규. 저는 한참 봤습니다. 그날 경사로 휠체어가 굴러가는데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만 달려갔습니다. 그냥이었습니다. 위험해 보여서 그것뿐이었는데 지금 이 명함이 집안을 살려야 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저는 명함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볼펜으로 뭔가가 써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연락해요. 마이너스 이만규.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핸드폰으로. 저는 옆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이만규 회장 측에서 연락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내 와이프한테 부탁했어? 네, 말해놨습니다. 빨리 좀 해. 이번 달 안에 결정 안 나면 우리 자금이 묶여.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말은 안 했습니다. 저는 밥을 차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명함 한 장이 지금 이 집에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무게를 저한테 지우고 있는 게 얼마나 이상한지. 그 주 수요일, 꽃집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왔습니다. 사장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뒤에서 봤습니다. 잠시 뒤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 씨, 어머님 오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꽃집 앞 골목. 연락했어? 아직이요.
왜 아직이야? 생각 중이에요. 서윤아,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이번 달 자금 문제가. 어머니, 저는 돌아봤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가 멈추셨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신 거 기억하세요? 서윤아, 지금 그게 무슨. 꽃집도 사장님한테 제 일거수일투족 보고받으시고 무슨 말해도 며느리 주제에 행사 때마다 조용히 있어 민망하지 않게 입어. 그게 3년이에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집이 어려우면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제 책임이에요?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연락할게요. 그런데 회사 이야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 다른 방법 쓰세요. 저는 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역 앞 경사로에서 배웠던 최서윤입니다. 인사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기억해요. 이번 주 목요일 점심시간 되면 연락줘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뭔가를 제 손으로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함 뒷면에 써있던 글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하고 싶은 일.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질문이 진짜로 들렸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꽃집에 연락해서 오전 반차를 냈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서윤 씨? 잠깐 볼 사람이 있어서요. 어머님도 아시고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 어머니한테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저는 나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 쪽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수행원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서윤 씨 맞으시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쪽 독립된 방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휠체어 없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 계셨습니다.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은 먹을 수 있죠? 네. 그럼 됐어. 음식이 나오는 동안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원래 무슨 일 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다녔어요. 결혼 전에. 왜 그만뒀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요. 억지로요? 말로 하는 억지였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공부는요? 8년 했어요. 대학이랑 대학원. 좋아했어요? 네. 많이요. 회장님이 차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싶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하고 싶냐고요. 저는 테이블을 봤습니다. 네. 그럼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일부러 혼자 나왔어요. 네. 수행원 없이 휠체어 타고 그 동네를 좀 보고 싶었거든. 사업 때문에요? 사람 보러.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두만 사장 알죠? 오래 알았어. 같이 일한 적도 있고. 근데 이번 계약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변했나, 안 변했나. 그래서 그날 일부러 경사로로 갔지. 수행원한테 잠깐 비켜 있으라고 하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일부러 굴린 건 아니야. 진짜로 미끄러진 거야. 근데 상황이 좋게 됐지. 회장님이 피식 웃으셨습니다. 13명이 지나갔어요. 그 중에 아는 얼굴도 있었고, 시아버지요? 강 사장 거기 있었어. 카페 유리창 안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봤는데도 나왔어요. 카페에서 나왔어. 경사로 방향으로 걸어왔어.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몰랐나 봐. 아니면 회장님이 잠깐 멈추셨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지나쳤거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도 있었어. 아주머니 아들 강민준 씨. 남편. 폰 보면서 지나갔어요. 처음엔 못 본 줄 알았는데 CCTV 봤더니 한번 고개를 들었더만. 보고 다시 폰 봤어. 심장이 차가워졌습니다. 봤습니다. 남편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떨리는 걸 감추려고. 그러면 회장님 만찬 자리도 처음부터 알고 간 거야. 저를요? 강민준 씨 와이프가 그날 그 사람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이름 물었잖아요. 최서윤. 그날 경사로에서 이름이 뭔가. 최서윤.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회장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찬 자리 수락한 거야. 강 사장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저를 보러 확인하러 갔지. 어떤 사람인지.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사업 오래 했어요. 40년 넘게. 그동안 사람을 많이 봤어. 위기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그 사람이야. 평소엔 다 착하고 다 예의 바르거든. 진짜는 순간에 나와. 그날 저는 그냥 반사적으로 뛰었을 뿐이에요. 그 반사가 진짜야.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몸을 기대셨습니다. 나는 사람한테 한 번 진 빚은 꼭 갚아요. 그게 내 방식이야. 빚이라니요. 저는 그냥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만찬 자리에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그룹 디자인팀 이야기했는데, 네, 진짜로 자리 있어요. 공간 디자인 파트, 리더 자리.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리더요? 경력이 있잖아요.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보내줘요. 저 결혼하고 3년을 쉬었어요. 그래서요? 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트렌드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배우면 돼요.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응, 왜 저한테 이러세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눌려있는 거 보기 싫어.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눌려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3년 동안 뭔가에 눌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만 쉬면서 남편한테도 이야기 못했겠네요, 오늘. 네. 어머니한테도. 네. 그래도 혼자 왔어요. 왔잖아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왔잖아요. 밥이 끝나고 나오는 길, 수행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 종이가 있었습니다. IMK그룹 공간 디자인팀 채용 안내, 내부 추천 전형. 그 아래 회장님 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접어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꽃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어디 갔어? 사장님한테 반찬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읽었습니다.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공간 디자인팀, 리더 자리, 내부 추천 전형.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남편한테 먼저 말할까?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아니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까? 버스가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꽃집이 보였습니다. 사장님이 바깥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핸드백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한테 연락했어? 응. 남편이 멈췄습니다. 진짜? 다 봤어? 응. 뭐라고 했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 만났어? 응. 남편 눈이 빛났습니다. 회사 이야기 나왔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 왜? 내가 하기로 했잖아요. 내 방식으로. 서윤아,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준 씨, 저는 돌아봤습니다. 그날 경사로에서 봤죠? 남편이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CCTV도 봤고, 당신이 한번 고개 들었다가 다시 폰 봤던 것도.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됐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포트폴리오. 3년 전에 저장해둔 파일이 외장하드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도면들이 나왔습니다. 렌더링 이미지들, 제가 만든 공간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꽃집이 끝나면 집에 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편이 잠들면 작업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손이 기억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여는 방법, 도면을 정리하는 방법, 이미지를 보정하는 방법. 3년이 지났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날 아침, 저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장님이 알려주신 담당자 주소로 포트폴리오 파일과 함께. 보내고 나서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떨렸습니다. 그 사이에 시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랑 밥 먹었다며. 어떻게 됐어? 이야기 나눴어요. 뭔 이야기? 여러 가지요. 서윤아, 속 시원하게 말해. 계약 이야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야지. 한 번 더 만나서. 어머니, 왜?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그 이야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포트폴리오 잘 받았습니다.
내부 검토 후 면접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꽃집 뒷문으로 나가서 혼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면접은 2주 뒤였습니다. 저는 면접 전날 밤 남편한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내일 면접 봐요. 남편이 TV를 끄고 봤습니다. 어디서? IMK그룹 공간 디자인 팀. 남편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이 내부 추천 전형으로. 왜 이제 말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일이니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그 자리를 내가 왜 가? 저는 받습니다. 왜요? 우리 가족 도움이 될 방향으로 써야지. 회장님이랑 관계가 생기면. 민준 씨, 남편이 멈췄습니다. 나는 그날 경사로에서 우리 가족 도움이 될 방향으로 뛴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무슨, 그냥 뛰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연락 주신 거예요. 계산이 없어서. 저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내일 면접 잘 보고 올게요. 면접 당일. IMK그룹 본사. 강남 한복판에 있는 4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자연광이 내려왔습니다. 공간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다니던 회사 건물이 생각났습니다.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면접관은 셋이었습니다. 디자인팀 본부장, 인사팀 팀장, 그리고 한 명은 제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3년의 공백이 있는데요. 네. 그 사이에 관련 작업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꽃집 파트타임을 했습니다. 꽃집이요. 네. 공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려고 꽃배치나 디스플레이는 제가 맡았어요. 면접관들이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포트폴리오 봤는데 공간 해석 방식이 독특하네요. 어떤 영향을 받으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요. 사람이요? 공간이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 앉는지, 뭘 느끼는지. 저는 그게 먼저였어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메모를 했습니다. 면접이 끝날 때쯤 마지막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최서윤 씨, 잠깐 이야기 더 할게요. 다른 두 분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 면접관이 저를 봤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저는 그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회장님 차녀입니다. 이수연이에요. 저는 멈췄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경사로 이야기. 아버지가 포트폴리오 보시고 직접 저한테 연락 주셨어요. 이 사람 꼭 써라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팀 리더 자리 진짜예요. 어렵지 않으시면 와주세요. 합격 통보는 사흘 뒤였습니다. 최서윤님, IMK그룹 공간 디자인팀 리더로 합류를 요청드립니다. 세부 조건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봄이었습니다. 그날 경사로에서도 봄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연봉 숫자를 봤습니다. 꽃집 파트타임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합격했어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IMK. 응. 남편이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축하해야겠네.
고마워요.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회장님이랑 연결이 생겼으니까 아버지 계약건도 민준 씨, 응, 나는 그 회사에 일하러 가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일요일 시댁에 갔습니다. 원래 일요일마다 가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서윤아, 이만규 회장님 쪽 어떻게 됐냐? 민준이한테 들었는데 뭔가 연결이 됐다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 그 회사에 취직했어요. 시아버지 눈이 커졌습니다. 취직? 네. 공간 디자인팀 팀장 자리로요. 팀장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이만규 회장님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럼 회장님이랑 가깝게 지내겠네. 일을 같이 하게 됐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건 이야기를 한번. 아버님, 저는 처음으로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시아버지가 굳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요. 서윤아, 지금 가족이 어려운데 아버님이 그날 카페에 계셨다는 거 알아요.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휠체어가 굴러갈 때 아버님은 카페 안에서 보셨잖아요. 시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도 있었어요. 회장님이 CCTV로 다 확인하셨어요. 남편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뛰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계산이 없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밥은 다음에 먹을게요. 현관문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운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시작되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꽃집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 말에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이 멈췄습니다. 어디 가요? 취직했어요. 어머니는 아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취직인데 어머니가 먼저 알 필요는 없죠. 사장님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잘 됐네요, 서윤 씨. 진심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사장님. 마지막 날 퇴근하면서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주인한테 사는 게 이상했지만 사장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에 도시가 흘렀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무릎에 올려놓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회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잘할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IMK그룹 공간 디자인팀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7층,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오피스, 큰 창문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곳곳에 식물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을 탔습니다. 역에서 내려서 걷는데 경사로가 보였습니다. 그 경사로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사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경사로를 올라서 집 방향으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후 시아버지 회사는 다른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만규 회장님과의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경사로에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전화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난 뒤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지? 네. 회사는 어때? 좋아요. 다행이다. 짧았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만규 회장님은 한 달에 한 번쯤 사내 강당에 오십니다. 그럴 때면 제 자리 앞을 지나치시면서 한마디 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 출근합니다. 매일 아침 27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가 보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습니다. 노트북을 켭니다. 손이 움직입니다. 그날 경사로에서 저는 그냥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서 그 그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끝.